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문화일보와의 오늘 인터뷰에서 이 보수를 정의를 했는데, 보수란 말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하면서 보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비박, 친박, 바른미래당 이거 따지지 말고, 태극기 부대 이렇게 따지지 말고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뭉쳐야 한다. 이 보수를 의미 있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 규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용어로서, 깔끔한 용어로서 다듬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헌법수호 세력이라고 하느냐,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하느냐, 반공자유진영이라고 하느냐, 이 말에, 용어에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황 전 총리의 입당에 왜 지금인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니까 황 전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해주길 바랐지만은 입당시 때 이야기한 것처럼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최악의 경제 상황을 초래했다. 탈원전 정책은 반도체와 함께 100년 먹거리로 꼽히는 원자력 발전 산업의 토대를 허물고 있다.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한 안보 약화 행위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 국방백세조 주적 개념 삭제,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 등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관할 수 없었다.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어느 한 부분으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총체적 난국이므로 총체적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면 작은 역량이라도 보태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총체적 난국은 어디서 기인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기자가, 황교안 전 총리는 기본적으로 정책은 정책으로서 완성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이념이 끼이면은 정책이 왜곡된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좌파적 이념이 문재인 정권을 근본적으로 망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념이 바뀌지 않으면은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념이 바뀌지 않습니다. 좌파는 절대로 이념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독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관, 우리의 국가관이 지고지선의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확신하니까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책을 쓰는 나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잡은 나라가 없습니다. 문제를 항상 외부 힘에 의해서 아주 무리를 하면서 바로잡혀지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지난 정부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더니 그걸 그대로 다 하고 있다. 법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예상할 수 있다. 어떤 건 수사에 들어갔으니 철저한 조사로 밝혀지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시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 내내 엄청난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남 탓하던 그 기준이 그냥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이 정권을 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적폐가 있다면 그 청산은 법에 맞게 해야 한다. 적폐라고 한 유사한 일들이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다. 특히 이 직권남용죄의
남용, 직권 남용이란 죄를 남용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걸고 감옥에 보내고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직권 남용이란 건 불확정 개념으로 잘못 남용될 수 있는 죄명이다. 직권 자체도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뭐가 남용이냐, 어느 정도가 남용이냐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직권 남용죄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 왔다. 실제로 과거에 직권 남용으로 기소된 예가 많지 않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직권 남용죄가 적용되었다. 법이라는 건 조문도 있지만 적용의 관행이라는 것도 있다. 국민이 무엇이 불법인지 아는 상태에서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적용하면서 그 적용이 과도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가는 것이다. 이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는 직권남용 판례가 많지 않아 적용이 잘 안 되었다. 그런데 근년에 판례가 많이 형성되었다. 그러면 이후 남용될 우려가 있다. 법 해석은 한번 이루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판례를 바꾸려면 꼭 전원 합의체를 거치도록 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직권남용죄를 남발해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면은 그걸 다시 고치기도 쉽지 않다. 과도하게 함부로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 직권남용죄로 이제 형사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게 하나의 선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선례가 되면은 이 직권남용죄가 공무원들을, 특히 이 공무원들을 옥죄고 해가지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복지부동 아무것도 안 하고 눈치만 보는 그런 공무원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례로 굳어지기 전에 여기 무슨 뭐가 있어야 한다. 이런 법률 전문가로서의 견해입니다. 황교안 리더십은 어떤 장점이 있나 이렇게 물었더니 황교안 전 총리는 그동안 자유우파는 나라 살리는 일, 특히 경제 살리는 일에 주력해왔다. 이 정부 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이 다 망가지는 상황에서 이런 헌법적 가치에 대해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합하여 이걸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책임이 있는 나도 같이 책임지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을 수행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나라를 되살리는 일을 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입당 회견 때 통합을 강조했는데 어떤 사람들까지 통합할 수 있다고 보나? 통합의 대상이 뭐냐? 어떤 사람까지라고 제한 두기는 어렵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할 때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다. 이런 이야기구만요. 이건 또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다 통합 대상이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한국당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바른 미래당에 가 있는 사람들을 다른 한쪽에서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수 통합의 걸림돌로 여기는 것 같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개파 이야기도 나오는데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론의 해답이 있다고 본다. 단합하지 않으면 이 정부의 실정을 막을 수 없다. 특정인과 특정 세력이 어떠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분은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계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분란이 나니까 원칙을 먼저 이야기하는군요. 헌법 수호, 헌법적 가치,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거기 포함된 자유민주, 자유시장, 법치주의, 뭐 인권, 뭐 여기에는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라는 게 저절로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반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만이 아니에요. 거기 반드시 반공이 있습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정신으로 삼고 있는 헌법 존중 세력이 다 합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 황 전 총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답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이 문제로 걱정과 아픔이 많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다른 모든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단합된 힘으로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런 목적이 있다면 여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살리자. 여기에 집중해야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지고 지금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만은 우선 급한 불을 끄자. 단합해서 급한 불을 끄자. 그 시비는 나중에 가리자.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은 통합이 어려워진다. 대의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이분이. 계속 하니까 좀 진정성이 전해집니다. 과거를 가지고 따지면은 자유진영은 뭉칠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은 현실 정치는 또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모양입니다. 보수 통합이라는 건 결국 다음 총선 전략과 연결된다.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면 꼭 보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황 전 총리는 오늘 인터뷰에서 보수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하고 정책을 공유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한국당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수란 말을 쓰기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수란 말을 써야 되느냐? 더 큰 개념이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세력, 문명 세력, 문명 건설 세력, 반공 자유민주 세력, 자유진영 또는 자유통일 세력 이런 다른 말로 대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너무 힘이 빠집니다. 보수란 말에는. 홍준표 전 대표는 황 전 총리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탄핵된 사람이라며 탄핵 책임론을 거론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마지막 통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적 시련이 생겨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공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새 시대에 맞게 미래를 향해 개혁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가장 역점을 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이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처럼 거의 다 완성한 것도 있고 반 정도만 진행한 것도 있다. 개혁이라는 게 한 정부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작이라도 해야 진행이 되는 거다. 규제 개혁도 역점을 두었다.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따라 선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후 규제하는 시기였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시도도 못 해본 걸 많이 했다. 잘못한 게 있어 처벌한다면 그 부분만의 문제로 보아야지 마치 박근혜 정부가 한 모든 게 다 적폐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후진적인 행태다. 모범답안입니다. 모범답안. 헌법을 유달리 강조를 합니다. 헌법. 사실은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총체적으로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정권이란 말이 이미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헌법 제66조의 대통령의 직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아는, 더구나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해가지고 해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했던 황교안 전 총리, 공안검사 출신, 또 국가보안법 해설서도 쓴 이분이 헌법이란 칼로서 이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나섰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